프로젝트 길잡이 6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주차 강의의 주제는 이제 팀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팀 빌딩이라는 제목인데, 크게 이제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제 순서는 먼저 팀원들이 자기를 알려야 되겠죠. 서로를 파악해야 되겠죠. 서로를 만나서. 그래서 자기소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팀의 이름을 정하고 팀의 구호를 뭐 정해서 단합을 또 동기부여하고 서로 의사소통하는 단결을 이제 해나가는, 단합을 하는데 이제 팀 이름 지정하고 구호를 정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역할을 이제 나눠서 규칙을 뭐 먼저 정해도 좋고, 아니면 역할 분담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또한. 그래서 역할 분담과 이제 규칙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팀을 이제 만들어가는, 조직해가는, 팀을 하나의 건축해가는, 조직해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겠는데, 우선 이제 자기소개를 위해서는 여기 오른쪽에 맨 위에 보면 네임 텐트라는 게 있죠. 네임 텐트라고 해가지고 이 삼각, 이건 뭐라고 하나, 이 삼각 뭐라고 이걸 이름 줘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이걸 종이를 접어가지고죠.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등분한 것을 이렇게 접어서 각각 이런 피라미드 모양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길쭉하게 해서 이름을 한쪽 면에다 쓰고, 이제 또 한쪽 면에, 그러니까 이름을 쓴 구퉁이 네 귀퉁에는 이제 뭐 자기를 또 알리는 자기의 뭐 닉네임을 쓰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뭐 그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 해서, 보면은 네임 텐트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 앞에다 두고 자기 이름과 자기 어떤 성향이나 자기 취향이나 뭐 자기 어떤 특징을 알려주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해 나가는 이제 그런, 물론 말로써 돌아가면서 소개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고 자기가 이름을, 말만 듣고 또 놓칠 수도 있으니까 보이는 이름을 이제 이렇게 써서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귀로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임 텐트라는 거를 써서 귀퉁이에다가도 또 자기를 소개하는 이런 멘트나 간단한 자기의 별명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가지고 뭐 자기 또 성격이라든지 뭐 예민한 성격이라든지 섬세한 성격이라든지 뭐 자신의 어떤 특징을 잡아가지고 네임 텐트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교재는 67페이지 보면 네임 텐트를 만드는 구체적인 이런 도안, 그 다음에 예들, 이런 게 나오죠. A4 용지를 어떤 식으로 접어가지고 만든다. 그래서 오른쪽 우리 그림에 보이는 게 네임 텐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자기 소개를, 이름을 뭐 얘기하고 자기 특징이나 뭐 취향이나 자기의 뭐 취미를 얘기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건 좀 형식적으로 다 돌아가면서 하는 말들이고, 뭔가 이제 좀 더 개인의 어떤 뭔가 주관적이고도 어떤 주체적인 체험,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오리지널한 자기만의 매력이랄까, 자신만의 고유한 어떤 특징이랄까,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각인하려면은 아무래도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은 이제 자신의 어떤 체험들, 그죠? 너무 딱딱한 형식적인 이름과 뭐 어느 뭐 과에 뭐 누구라든지 뭐 전공이 뭐고 뭐 이런 거보다는, 자격증을 뭐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보다는, 객관적인 것보다는 좀 주관적인 자기 어떤 과거의 여행 경험이라든지 회상이라든지 자기의 어렸을 적 무슨 아주 기억에 남는 어떤 체험들, 그런 것들을 뭐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질문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질문을 해주기도 하고, 어린 시절 질문, 뭐 여행에 관한 가장 좋아하는 해보고 싶은, 또 과거에 다녀왔던 도시나 나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또 가보고 싶은 나라나 도시가 어디냐라든지 왜 거기를 가보고 싶냐라든지, 또 뭐 거기서 받은 가장 인상 깊은 체험은 뭐냐든지, 뭐 음식 같은 것도 요즘은 뭐 관심들이 많으니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것이냐라든지 뭐 등등, 또 이런 뭐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딱딱한 긴장된 어떤 또 경계하는 이런 태도로부터 뭔가 좀 마음이 누그러지게, 마음을 부드럽게, 서로 마음이 열리게 이제 해주는 것이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그죠? 그때 필요한 이제 질문들이 이렇게 간단한 질문들,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 같은 것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죠. 딱딱한 어떤 그 객관적인 어떤 이런 면접 시험 질문 같은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써 있는 건 이제 팀명과 팀고를 정하는 게 돼 있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뭐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데 하나 여기 보면 책에 나온 내용을 하나 보면은 음식을 예를 들면은 뭐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뭐 좋아하는 피자 토핑은 어떤 건가요?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종류는 뭐 31이라는 뭐 베스킨 라빈스 같은 데가 보면 많은 종류가 있으니까 어떤 걸 좋아하느냐? 민트 뭐 초코인가 뭐 이런 거 좋아하느냐? 뭐 해피 아워에 즐겨 마시는 음료는 뭔가요? 칵테일 이름을 지을 수 있다면 무엇이라고 할 건가요? 뭐 매운맛이랑 단맛 중에 선택한다면 또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음식이 어떤 게 있는지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 있다면 먹고 싶지 않았던 것이 나중에 한번 먹어본 후에 좋아지게 되는 것이 있나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뭐 데스크탑 휴대폰 배경화면 무엇인가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가장 운이 나빴던 그런 날에 대한 한번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달라 그래요. 뭐 자동차의 이름을 지어준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이름은 뭐라고 했을까요? 뭐 등등. 뭐 토크쇼를 만일 진행하는 사회자라면 누구를 게스트로 초대할 건가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창피했던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 가장 최근에 휘말린 일은 어떤 건가요? 자기의 자서전을 쓴다면 제목을 뭘로 짓겠는가요? 그 다음, 평생 만화 캐릭터처럼 말해야 한다면 어떤 캐릭터를 선택할 건가요? 캐릭터 흉내를 좀 내주세요. 이런 것도 있고. 크레용을 먹어야 한다면 어떤 색을 선택할 건가요? 네, 뭐, 이런 이상한 질문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독창적인 또 이런 질문 중에는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게임이 뭔가요? 평생 하나의 이모티콘만 사용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좋아하는 영화 명대사는 완전히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요? 속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영화 이름은? 지금 CEO에게 이모티콘을 보내야 한다면 어떤 것을 보낼까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처음으로 생각한 것은 뭔가요? 지금까지 살면서 최고의 하루는 언제인가요?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한다면 대화할 사람은 누구를 추천할 건가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서 마음을 좀 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팀의 이름을 짓는 과정이 필요하다. 팀을 이제 조직해 하는 데는. 팀의 이름을 짓고 팀의 구호를 또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단합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팀명을 지정하고 팀을 구호를 만드는 과정에서 팀의 어떤 그 동질적인 그 여러 사람들이 모였지만 동질적이고 통일적인 하나의 성격, 팀의 성격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이름을 짓고 하나의 구호를 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기 또 의욕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팀에 기여하는 어떤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그러면서 서로 뭐 팀명 이런 이름은 어때 저런 구호는 어때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의견이 교환되면서 자유롭게 뭔가 의사소통이 또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고 그것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로 지어졌을 때는 하나로 단합하고 단결된 그런 어떤 뭐 그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기회가 되겠죠. 이런 팀 이름이 하나로 확정되고 구호가 하나로 선택이 됐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하나가 모아졌을 때는 단합되고 단결돼서 뭐 이런 그래서 뭐 여기 뭐 예를 들어놓은 건 사실 좋은 팀명이나 그런 건 아닌데 뭐 재미있고 조금 뭐 그런 거죠. 뭐 집을 보내달라느니 뭐 질 수 없다느니 놀아달라느니 기억해달라느니 뭐 이런 재미삼아 지어놓은 이름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팀 이름 중에 뭐 불사조라는 팀도 있고 조 이름인데 반갑조 뭐 무슨 그 아주 나쁜 이름도 있네요. 망해조른도 있네. 이건 뭐 시끄럽조도 있고 이건 별로 안 좋고 밥사조 이거는 뭐 거지도 아니고 밥사조는 좀 그조가 이상하고 모하조도 이건 뭐 정체성이 불분명하죠. 모하조가 뭔가요? 이런 팀 이름을 지으면 뭐 어벤져스 뭐 이건 좀 자신들을 좀 과대평가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어벤져스도 있고 빛나조도 있고 우리 잘했조도 있고 종강원에는 이거 뭔가요? 이것도 뭐 수업에 의미가 없다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지은 이름 같아. 종강을 원한다든지 뭐 집보내조 이런 거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보람상조 이거는 뭐 남의 이름 도용해서 별로고 그죠? 일찍 마치죠. 이것도 집보내조 일찍 마치죠. 종강원에 뭐 이런 거는 정말 의욕이 없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은 이름 같고 그죠? 타조 이건 뭐 참 그러네. 동물 이름을 그냥 타조라고 짓고 질 수 없죠. 노키즈존 이건 뭐 이상하고 오늘만 놀죠. 이것도 뭐 그냥 재미삼아 지은 이름이지 그죠? 좋은 팀명은 아닌 것 같고 구강구조 이것도 무슨 그냥 뭐 유머라고 한번 해놓은 거지 그죠?
좋은 이름은 아니고 구강구조도 이런 조 이름이 상부상조 이건 뭐 전통적이어서 뜻은 괜찮네요, 그죠? 상부상조. 근데 너무 좀 진부하긴 하네, 그죠? 상부상조. 보람상조보단 낫고, 그지? 남의 회사 이름 갖다 쓰는 것보다는. 공강이 최고죠, 이것도. 뭐, 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일찍 마치죠,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네, 그지? 오합지졸. 이거는 또 자기 팀 비하잖아요, 그죠? 이래가지고 단합이 되겠어요, 오합지졸이? 다 터지지? 근데 뭐, 일석이조. 이건 뭐, 글쎄 뭐, 좀 너무 횡재, 그 요행을 바라는, 행운만을 바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일석이조.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거는 이제 물론 좀 뭐랄까, 너무 일반적인 쓰는 말이긴 하지만, 그죠? 월드컵 때문에. 그 뭐, 내용은 나쁜 말은 아니죠. 꺾이지 않는 마음은. 파이팅 해야죠. 뭐, 예. 자,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재밌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튼 팀명을 한번 지어보고, 그 다음에 팀의 구호도, 뭐 내가 생각나는 건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 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헤이, 땡땡, 뭐 해가지고, 그 학교 이름이나 무슨 팀 이름 줘가지고, 뭐, 이런, 이제 스포츠 같은 경기할 때 한 팀, 응원할 때 하는 구호는 그런 거가 있죠. 그죠? 뭐 여러 가지 구호가 있겠는데, 이걸 통해서 의사소통과 동기부여와 정체성을 확립해서 단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역할과, 그 다음에는 이제 규칙을 정하는 게 되겠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팀의 또한 그 이름을 정한 후에는 역할이 있어야 되고, 각자. 하나의 통일된 하나의 그 이름이 지어졌을 때는 다양한 역할로 분담이 돼야 되고, 그것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니까, 여러 역할들이. 그래서 어떤 역할을 나눠서 담당할 건가, 각 팀원들이. 그리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 팀을 조직해 나가고 맞으면 모이고 팀을 운영해 나갈까 하는 규칙과 역할. 이거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보면은, 여기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 한번 쭉, 교재가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역할을 정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 그 다음에, 규칙 정할 때, 뭐, 너무 몇몇 팀원 중심으로, 그죠? 소수 몇 명끼리끼리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정하면 안 되고, 뭐, 너무 주동하는 사람 몇 명만. 또, 여러 사람이 같이 합심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규칙은.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지정돼야 되겠죠. 규칙이라는 게 쭉 나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보다는 가장 중요한 규칙부터 순서를 정해서 해놓는 게, 서열을 매겨놓는 게 이제 질서가 잡힐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의사소통, 시간 엄수, 존중, 갈등 해결, 이런 주제를 또 분류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우리는 의사소통에 둘 것이냐, 시간 엄수, 뭐 또는 존중해주는 것에 둘 것이냐, 갈등을 없애는 것을 가장 핵심으로 할 거냐, 뭐 이런 순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규칙을 문서화해야지, 이름으로 말만 해가지고 이제 하면 안 되겠다, 그죠? 문서화해서 규칙을 정해서 써붙이든 해서 항상 모일 때 우리가 숙지하도록 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규칙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지킬 수 있는 수준의 규칙을 또 정해야 되겠다, 그죠? 너무 이상적인 규칙을 정해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팀 활동을 또 위해서 유용한 도구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정하고 규칙 만들고 역할 분담하고 할 때, 또 어떤 팀명을 만들고 팀 구호 정하고 이럴 때 그 말로만 앉아가지고 회의하는 것보다는 말싸움으로 하기 쉬우니까 그러지 말고 영목 집단법이라는 게 있어요. 노미널 그룹 테크닉 해가지고 여기 보면 오른쪽에 지금 튀어나와 있는 애들이 막 안경 낀 애가 뭘 붙이고 있고, 그죠? 다 포스트잇 하나씩 붙이고 있죠? 위에다 쭉쭉쭉쭉 붙여놓은 거. 요게 이제 NGT라고 하는 명목 집단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집단들이 나와가지고 이름을 쭉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나 어떤 내용을, 단어들을, 자기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말하자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써가지고 쭉 붙여놓고 그걸 통합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종합적으로 사람들이 보면서, 말로 하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말싸움만 하게 끝나고 날 수 있으니까, 그 어떤 의미 있는 뭐 어떤 자료로 남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글씨로 표현한 문서로 나중에 만들려고 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글씨 써가지고, 스티커에다, 포스트잇에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놓는 거, 칠판이나 이런 데다 딱 벽이나 붙여놓고, 사람들이 보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이제 같이 캐치해 나가고, 종합해 나가고, 분류해 나가고. 네. 그래서 우리가 회의에서 말로만 떠들지 말고 침묵 속에서 오히려 시간을 주고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가지고
아이디어를 포스트잇에다 기록해서 함께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서 같이 보면서 또 모아가고 뭐 분류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조직회에 나가는 그런 아이디어 회의가 말로만 진행하는 토론보다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또 성과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회의가. 그렇게 해서 분류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도 절약하고 적극적으로 참가를 유도할 수 있고. 왜냐면 말로만 하면 말 잘하는 사람 또 말 좋아하는 사람만 계속 말을 하게 되거든요. 주도권을 잡고. 말하는 사람은 가만히 듣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소외감을 느끼고 자기가 또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안 되고 단합이 안 되죠. 잘. 그래서 누구나 써서 붙이면 누구 말 없는 사람도 써서 붙일 수는 있으니까 말 잘하는 사람만 하는 건 아니고. 또 타인의 견해를 잘 이제 우리가 잘 경청하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경청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어찌 보면 그냥 소기의 경읽기처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가 있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듣는 척 하지만 사실 나중에 보면 뭐라고 했는지 하나도 기억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써놓은 개념을 보면 기억이 남죠. 그죠? 또 다시 확인할 수 있고 명확히. 그래서 타인의 견해를 또 존중하고 주목하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다. 그죠? 듣는 것보다도. 그래서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고 또 감정을 자제해서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얘기를 진행하더라도 이걸 바탕으로 얘기를 진행하면 자기도 기억에 이제 핵심 개념을 적어놨기 때문에 더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 아이디어를 더 전개할 수 있겠죠. 그냥 말로만 쭉 해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유용하다. 포스트잇을 항상 준비해가지고 팀을 운영할 때는 포스트잇이 항상 배치되어 있어서 누구나 이제 적고 여기다 붙여서 이제 얘기를 그걸 실마리로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 이게 명목 집단법이고 이게 항상 어떤 주제를 정하든 뭐 팀명을 정하든 팀의 구호를 만들든 뭐 역할과 규칙을 정하든 이런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개념을 적는 이런 훈련 또 이런 연습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팀을 아무튼 계속 프로젝트에 나갈 때 가장 기초 가장 기본적인 뭐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죠? 대학생이나 무슨 뭐 어른들 상관없고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효과가 좀 있는 것이죠. 상당히. 그래서 그다음에 ERRC 프레임은 뭐냐면은 이건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거라는 의미에서 eliminate, 그다음에 reduce 감소한다는 의미에서 R 감소, 그다음에 R은 또 raise 증가라는 의미에서 R, C는 create 창조라는 의미에서요. C 그죠? 그래서 제거하고 감소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증가하고 창조해야 할 우리의 어떤 태도나 활동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이거는 정말 완전히 버려야 된다. X. 완전히 그냥 없애버려야 될 정도로 안 좋은 게 뭐냐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시간 다 지각을 한다든가 뭐 서로 헐뜯고 팀의 갈등이 너무 계속 서로 간의 갈등만이 그냥 뭐 만나면 싸우기만 한다. 이런 거는 정말 없애야 된다. 우리가 이런 거를. 그다음에 뭐 감소시켜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쉬는 시간이 너무 많다. 그러면 좀 줄여 나가야 된다라든가 뭐죠. 너무 나태한 게 많으면. 그다음에 뭐 증가시켜야 될 것. 우리가 뭐랄까, 외부적인, 뭐랄까, 개인이 뭐 이렇게 조사를 해오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오질 않고, 그냥 회의만 참석해가지고 말로만 말씀하고 이렇게 끝나니까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 회의가. 그러면 뭔가 본인들이 할당한 그 역할을 준비를 제대로 해와야 된다. 그래서 맡은 바 책임을 더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을 이제 증가시켜야 된다라든가. 그다음에 창조해야 될 거. 전혀, 그러니까 너무 없는 거. 그러니까 무슨 우리 팀 안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너무 단합이 안 돼가지고, 그냥, 중구난방이다. 자, 이러면은, 우리는 이건 통일성, 뭔가 단합, 단결, 이런 계기를 마련해서라도, 합심하는 이런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 너무 이거는 안 된다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창조해야 할 게 뭔가, 만들어내야 할 게 뭔가, 그죠? 또 우리가 회의는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보면 뭘 했는지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기록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서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 회의록을 철저히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회의록 작성도 제대로 안 해왔다. 그러면 그걸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크리에이트 해야 된다. 창조해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거하고 완전히 그다음에 조금씩 줄여야 될 게 뭐고 플러스로 약간씩 증가시켜야 될 것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ERRC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오른쪽에 하나 예를 해놨죠. 하나 예를 들었는데 이거는 ERRC라는 그 프레임을 사용해서 대학 2학년생이 자기의 어떤 생애
설계라고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나갈까? 자기 삶을, 생활을 조직해 나가는 하나의 예를 주는데, 이 제거해야 할 것은 자기는 술 마시기, 그러니까 고주망태로 술을 마시는 마음이죠.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식으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학생인가 봐요. 그래서 술 마시기를 나는 이제 완전히 금주해야 되겠다 이거. 그 다음에 미팅하기는 이게 뭐 미팅 중독인가? 요즘 난 모르겠네요. 요즘 뭐 썸 타고 보통 그런 정도로 끝나지 않나? 이렇게 미팅 뭐 이렇게 많이 하나요? 나 모르겠네. 우리 다닐 때나 미팅했지. 자, 하여튼 미팅을 하여튼 중독을 맨 여학생 남학생 서로 간에 만나는 것만 이렇게 너무 했나 봐. 그래서 아예 끊어버리겠다. 근절시켜버리겠다. 단교 미팅에 참석 안 하겠다. 친구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거 만나는 거 나는 이거 만드는 거 이제 끊어버리겠다. 그러고 불필요한 소일거리는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 다음에 이제 줄여야 할 거 완전히 제거할 거 말고 이제 줄이는 게 수면. 내가 잠을 뭐 10시간 12시간을 잔다 요즘. 최소한 8시간 7시간으로 줄여야겠다. 그 다음에 자격증 공부를 감소시켜야 된다. 이건 또 잘 모르겠네요. 뭐 자격증만 공부하고 아마 학교 공부를 안 했나 보지. 그러니까 자격증 공부에만 너무 치우치고 있다. 내가 이건 좀 줄이자. 그 다음에 교양 과목 공부를 감소시켜. 이거는 나는 반대네. 그죠? 교양 과목을 공부를 왜 감소시킨가? 또는 교양 과목 수강을 왜 줄이냐? 이거는 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양 과목을 얘는 줄여버리겠다고 했네. 그 다음에 모임. 얘는 뭐 미팅도 맨날 하고 뭐 맨날 만나고 술 먹고 이 딱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생활 습관을 알겠구만. 그죠? 예. 좀 말할까, 좀 해이하네. 그지? 어떤 어떤 딱 주체적으로 산다기보다는 그냥 어울리고 맨날 술 마시고 미팅하고 모이고 불필요한 소일거리에 또 잠은 늘어지게 자고 술 먹고 와서 그냥 그러면서도 무슨 자격증 공부는 그렇게 하나? 학교 공부는 안 하면서 교양 과목도 또 많이 신청을 해놨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다만은 그죠? 줄이겠다고 그러네요. 자, 그다음에 증가시켜야 할 것은 영어 공부와 외국인 수업 친구와 이동 중 학습과 영어 응변대와 조정기. 얘는 뭐 영문과를 다니나 왜 영어에 아주 그냥 증가시켜야 되겠다고 그러네. 뭐 외국 유학을 가려고 그러나? 하여튼 영어에 외국인 친구 외국어 뭐 여기에 집중하려고 하네. 좀 늘리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브랜드 창조를 아예 해야 되는 건 브랜드 강화 영어. 이것도 또 영어네. 얘는 뭔가 영어에 뭐 완전히 뭐 쪽으로 가려고 하나 봐요. 그죠? 외국을 가려고 하나? 자, 그래서 브랜드 강화 영어? 브랜드 강화 영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네. 그죠? 그 다음에 성실, 긍정, 행동 마인드. 아주 불성실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왼쪽을 보니까. 그죠? 술 퍼마시고, 알코올 중독 같이 그냥 막 그냥 개판으로 그냥 술 취해가지고 고주망태로 자고 안 일어나고 그냥 불필요한 소일거리에 뭐 모임마다 참석해가지고는 그냥 질펀하게 놀기만 했네. 그지? 불성실하게. 그런데도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또 부정적으로 살아왔나 봐. 긍정 마인드를 뭐 창조해야 되겠대. 아예 부정적으로 살아왔나 보네. 그 다음에 행동, 뭐 이런, 그 다음에 새로운 기회를 물색하는 것을 만들어야겠다. 기회를 전혀, 탐지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왔나 보네. 그죠? 새로운 기회를 잡지 못했나 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 생활을 ERRC 프레임으로 조직해보는 것.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